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광천권역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교통 문제인데요. 오늘 광주시가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핵심 정책인 이른바 대자보에 맞게 대중교통수단과 보행자 도로 등이 생길 예정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천권역은 더현대 복합 쇼핑몰 등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주택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현대만 생겨도 도시 이용 인구는 지금보다 약 4배 많은 3천만 명으로 예상돼 교통 혼잡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강조해온 이른바 대자보 정책 방향입니다. 자동차 중심 교통대책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으로 광주교통정책의 대전환을 광천권역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단을 보면 동서로는 상무와 광천을 잇는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공사는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땅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또 남북으로는 간선 급행버스 BRT가 계획됐습니다. 옛 대동고에서 백운광장, 농성역, 터미널 등 주요 지점을 지납니다. 각각 2032년,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광천동을 중심으로 첨단과 봉선동, 금호지구 등 주요 생활권으로 뻗어가는 도심 급행버스 4개 노선 등도 운행됩니다. 보행자를 위한 길도 생깁니다. 광천 사거리에서 더 현대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이곳 도로의 한 차로를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보행도로는 광천 1교 위를 지나도록 지어져 쇼핑몰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4개 도로 약 2km 구간을 신설하고 6개 도로 약 4km 구간을 확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교통대책에 들어가는 예산 중 국비를 제외한 부분은 공공기여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수명이 다한 영광 한빛 원전 1, 2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주민공청회. 앞서 원전 인근 6개 지역에서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는데요. 오늘 영광에서 가까스로 개최됐습니다. 주민들은 설득에 앞서 충분한 안전 대책부터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내년 말이면 설계 수명 40년이 끝이 나는 한빛원전 1, 2호기. 가동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영광군민을 상대로 지난 7월 처음 열렸던 주민공청회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남 한평 장성 무안과 전북 고창 부안 등 인근 5개 지역 모두에서도 같은 이유로 파행된 바 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열린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를 당장 멈춰라!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두 번째 주민공청회에는 영광군민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고쳐서 다시 써도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원전 관리 기술은 고도화됐더라도 지진 해일과 같이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에 40년 전에 만들어진 한빛 원전이 버텨낼 수 있냐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얼마만큼 방사선을 주민들이 맞게 되는지,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부 다. 원전 가동 수명 연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앞서 한수원이 공개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이 주민 이해를 도울 만한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안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낸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막막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계속운전이 승인된다며 주민 의견은 추후 계속운전 인허가 결정에 앞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사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본안에 반영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셨다면 우선 그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낯설고 또 용어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이해가 좀 되실 수 있도록 한수원은 이번 달 말 전북 고창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질서 유지를 이유로 건장한 경비 인력이 대거 배치됐고 공청회 시작 전에는 행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될 수 있다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하는 등의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임시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이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몇 달째 체납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전이 세운 에너지공대 학생들이 에어컨을 돌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 130여 명이 임시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건물 곳곳에 업무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무더위 속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에어컨 트니까 차가운 마음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바깥 온도랑 똑같아서 평소에 에어컨 틀 때랑은 차이가 심하긴 하죠. 오피스텔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개월째 관리비를 받지 못한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모두 떠나면서 오피스텔 업무가 마비된 겁니다.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업무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매년 관리비를 제때 내오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 오피스텔에 비어있는 나머지 공간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시행사 측이 높은 공실률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에 관리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역업체는 4개월 동안 관리비 약 3억 원이 미납된 것을 이유로 현장 인력을 지난 9일 철수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관련한 납부해야 될 비용들을 다 문제없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들 간의 문제들 때문에 늦더위에 학생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시행사와 용역업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에어컨 냉방 등을 비롯한 오피스텔 문제는 사흘 만에 해결됐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 입장을 들어보려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기반 시설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부터 한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공대생들이 에어컨을 돌리지 못해 폭염에 고생을 해야 하는 촌극은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역대급 하자로 큰 논란을 겪었던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번에는 도통 시원해지지 않는 에어컨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안준호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 오전 10시 40분 무렵 거실 기온을 측정한 온도계가 30.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4평 집안 곳곳에 설치된 에어컨은 모두 6대. 6대 모두 희망 온도를 최저 온도인 18도로 설정한 뒤 내부의 창문을 모두 닫고 가동을 시작해봤습니다. 30분 이상 시간이 흐른 뒤 온도계를 다시 확인해 보니 온도계에 측정된 기온은 27.3도, 고작 3도가량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전혀 에어컨 손에 대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정도예요.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막 진짜 선풍기만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4대를 추가 구입을 했어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에어컨은 결국 과다한 전력 사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한 달 전기요금으로 40여만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에어컨을 설치한 업체 측은 설계상 문제는 없다며 기록적 폭염이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에어컨 시공을 위한 주민 안내 카탈로그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대수를 용량으로 5인 표기해놓는 등 허술한 일처리가 주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지불한 금액만큼의 옵션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940만 원, 8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지. 아무리 설정 온도를 낮춰도 시원해지지 않는 에어컨으로
가장 더운 여름을 버티고 있는 주민들. 설계상 문제가 없다던 에어컨 업체 측은 민원이 계속되자 추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측이 약 한 달 만에 사과했습니다. 에어컨 설치업체 유진테크 시스템 대표와 원청인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늘 유족들을 찾아 폭염 대비 대책과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미뤄왔던 장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완성형이란 평가를 받는 덕수고 투수 김태형 선수를 1차 지명하는 등 11명의 아기 호랑이를 맞아들였습니다. 2020년대 이후 지명된 팀의 주축 선수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덕수고등학교 김태형 선수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은 이미 완성형이란 평가를 받는 덕수고 투수 김태형 선수였습니다. 심지학 단장은 뛰어난 신체와 공 던지는 능력으로 스카우트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롤모델이라는 양현종 선수와 함께 뛰게 해주고 싶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올해 최대 찬사인 너땜시 살아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최고 구속 153km와 제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김태형 선수는 어릴 적부터 선망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대 영광스럽다면서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에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아는 또 전주고 투수 이호민 선수를 2라운드에서 뽑는 등 11명의 선수를 지명해 팀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기아는 지난 2020년 이후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망주이자 즉시 전력감 선수들을 선택해서 팀 전력 향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정혜영과 이유리, 김도영과 윤영철 등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은 주축 선수로 성장해서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이뤄가면서 팀의 현재이자 미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지역 출신의 광주일고 투수 김태현은 롯데 자이언츠로 지명됐는데 지역 구교 선수들 가운데는 단 3명만이 이번 신인 드래프트 110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기아가 올해 지명한 아기 호랑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천만 관중 시대 프로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의 대표 미술관인 도립미술관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위치한 광양까지 여수에서 출발하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순천에서 가는 버스 노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여수 MBC에서 제일 가까운 문수우체국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버스를 타고 도립미술관까지 가볼 텐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9시 25분 35번 버스를 타고 여수 시내를 돌아 40분 만에 도착한 여수공항. 이곳에서 순천 시내버스로 갈아탑니다. 순천역까지 이동한 다음 한 번 더 버스를 타고 광양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의 환승 끝에 광양터미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걸어서 도립미술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도립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50분인데요. 여수에서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수시청에서 270번 버스를 타고 광양 5일시장에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노선은 하루 5번만 운행합니다. 순천에서 도립미술관을 가는 버스도 2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도립미술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양은 별로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2021년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의 누적 방문객은 50만 명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과 지역미술관 처음으로 리움미술관 순회전을 유치하는 등 지금까지 37번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이었던 전남에 미술관이 건립되면서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도 방문객 편의를 위해 버스 정류장 설치와 노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좀 오기가 번거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버스 노선 확장이 제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광양터미널에서 도립미술관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선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도립미술관 이름의 버스 정류장 설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권 주민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 건립된 도립미술관. 개관 4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은 제자리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신입사원 공채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GGM에 따르면 46명을 선발하는 하반기 공개 채용에 지역 인재 1,02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직군별로는 일반직이 53대 1, 기술직은 16.6대 1이었습니다. GGM은 신입사원 공채와 별도로 광주 지역 특성화고 학생 50명에게 오는 10월부터 석 달간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22대 총장 선거가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는 22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진규, 김재국, 이근배, 한은미 후보가 대학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은 내일부터 인문대와 이공대 등을 돌며 4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며 선거는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도 수능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6,846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757명이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13,941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졸업생은 광주에서 88명 늘어난 4,400여 명이, 전남에서는 20명 늘어난 2,700여 명이 응시해 예상과 달리 N수생 비중은 높지 않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